자, 추정 방법입니다. 추정 방법은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이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구간 추정이라는 거하고 점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추정은 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구간 추정을 쓰게 됩니다.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써요. 자, 그래서 점 추정 방법에는 정률법, 이제 어려운 말 막 나오죠? 최대 가능도 또는 최대 우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미쳐버리겠네요. 그죠? 안 그래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최소 제곱법, least square estimation.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퀘어는 뭐의 약자, 뭐죠? 영어로 스퀘어가? 승. 네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승. 우리가 뭐예요? 편차, 분산할 때 모든 값을 마이너스로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승해줬다 그러죠? 그거를 영어로 하면 스퀘어 해줬다 그래요. 스퀘어가 승이에요. 네모도 되지만 네모는 가로, 세로를 해주는 거죠. 곱하기, 그게 승의 의미입니다. 승, 리스트 스퀘어라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편차를 쟀구나, 우리가. 편차 다 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귀 분석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여기서 안 쓸 겁니다. 기초 통계에서는. 근데 이걸 왜 배워요? 어렵게. 나중에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뒤에 가면은 우리 그 데이터 마이닝하고 이런 거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법들을 조금씩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배우고 나면 여기서 우리 기초 통계학에서는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고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거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거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대신에 우리는 뭘 쓰죠? 얘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 대신에 뭘 써요? 우리가 뮤라는 걸 대신에 x바를 배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추정한 표본을 구한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을 씁니다. 얘가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이에요. 요거 두 개는 이론 값이에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값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값들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우리가 표본을 구한 표본의 평균 이런 걸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거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최대 가능도 옛날에는 우도라고 말을 썼어요. 우도, 가능도 이런 말인데 likelihoo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이라는 말이에요. 가능성. 최대 가능한 예측치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도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 할 때 간혹 배우는데 잠깐 개념만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에 이 예를 들어 갖고 설명해줘야 이해가 돼요. 지금은 설명해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옛날에 몸무게가 55에서 60kg일 확률 이렇게 안 하고 95를 주어주고 몸무게 값은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항 분포할 때 성공률이 몇 %일 때 3명의 손님이 1명도 못 받을 확률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항 분포 값에다가 성공 확률 엑셀표에다 집어넣고 막 계산하는 걸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3명의 손님 중 1명이 쿠키를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성공 확률이 몇 %가 그러면 성공 확률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즉 어떤 결과를 알고 그 결과가 나왔을 거를 예측하는 가능성들을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요거예요. 우리는 얘를 알려주고 지난번에 0.9%입니다. 알려주고 1명도 못 받을 확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고요. 1명이 못 받았대요. 그것만 알아요. 1명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성공 확률은 몇 %가 될 거예요?
그럼 한 명도 못 받았을 때 성공 확률이 0.1%이면 성공 확률은 0.243이 되고요. 0.2라 그러면 0.344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 뭐예요? 얘죠? 그죠? 0.441이 가장 높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3명 중 손님이 한 명이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성공 확률은 0.3%일 확률이 가장 높네. 이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런 거를 언제 쓰냐면 나중에 나이브 베이지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 상호 확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이 개념이 뒤에 가면은 예제를 들어가면 좀 쉬워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런데 나중에 아마 여기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풀이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지금 못 듣고 요거를 바로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숫자 맞추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인공지능 이런 데서 쓰는 개념인데 뭐냐면 숫자에 우리가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를 썼을 때 이거죠. 여기에 공간에 아무 글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일, 숫자가 1일, 확률이 몇 %냐? 2일 확률, 3일 확률, 요거 각각마다 다 재는 거예요. 이게 우도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빈 공간으로 왔을 때 숫자가 1일 확률, 2일 확률, 지금 숫자를 맞추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쭉 보면 어떻게 돼요? 6에서 5일 확률이 높구나. 그거죠? 왜요? 우리가 6을 쓸 때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6. 그럼 여기 들어오면 6일 확률이 높겠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계산하겠죠, 여기. 여기는 칠해져 있죠? 칠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칠해져 있을 때 확률이 쭉 나오죠? 거기 칠해져 있을 때는 3, 4, 5, 6이 가장 높네요. 여기 칠해져 있으면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6일 확률이죠? 요게 우도예요. 요게 가능성. 각각의 가능성. 우리가 숫자가 1번부터 0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칠해져 있다 그러면 숫자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을 쭉 해놓은 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을 쭉 해놓은 겁니다. 확률로.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부터 해서 각각을 다 있죠. 그러면 확률은 다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의 확률 곱하기 얘의 확률 곱하기 해갖고 쭉 곱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칠해졌으면 전체 확률은 얘는 3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때 이 각각의 가능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각각의 가능성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이런 경우는 승률이 얼마일 때 못 받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확률 분포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만약에 3명 중에 1명이 못 받았으면 승리 확률이 몇 개일까? 즉 뭐예요? 우리 쿠키가 100개 중에 몇 개 들어있을까? 이거를 거꾸로 알아맞추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썼을 때 이 숫자가 1일까, 9일까, 3일까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을 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초통계에서는 안 쓸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중에 고급으로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그때 가서 배우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통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고 기초 통계에서는 이거 말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구간 추정을.